14-2기 5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문제, 변호사 2, 3문제, 문제 2번 출제한 것이고요. 물음 1은 특기급이죠. 물음 2는 뭐 B급 정도 되고. 자, 물음 1 보면, 질문을 먼저 보면, 마지막 줄에 갑은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갑이 강남구청장 A에 의해서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 시행규칙 형식 중에서 시행규칙 형식, 그 다음에 처분 기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이건 나중에 소이익과 연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1월 11일 날 영업정지 1월을 받았는데, 다만 시작은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 날 끝나는 거죠. 영업정지 1월 처분. 여기 이제 이 사건 처분이고요. 같은 날에 통지받았다, 이제 안날이죠. 안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정지 1월 처분을 받았는데, 물음 1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인용결정의 내용이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래서 정지 1월이 정지되는 것이죠. 정지. 1월 15일 날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으니까 이날로부터 1월 1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1월 18일 날 집행되려고 했는데 1월 18일까지 일단 정지되었다가 1월 18일이 되면 집행정지, 효력정지 결정은 실효되고 장래를 향해서 진행되다가 이제 실효되고 요 정지되었던 1월 정지 처분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날짜가 이제 22년 1월 18일까지. 그래서 이제 22년 1월 18일이 되면 이제 얘가 1월 정지가 다시 살아나서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2월 17일에 1월 정지가 기간이 종료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내용은 정지 1월 처분이 소멸하는지 여부. 그래서 22년 1월 17일에 소멸했는데 이제 5번째 줄에 2월 24일 현재 기준 소송 중이다. 그럼 정지 1월 처분, 제적 처분이 소멸했는데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법에서 보면. 그래서 2차 위반하면 2월 정지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 2월 정지를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소익이 있는가? 로마자 3번의 쟁점은 기간 경고와 협의 소익이죠. 협소가 쟁점이죠. 로마자 2번은 대상적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적격. 근데 이제 대상적격 관련된 내용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을 쓰는 것이죠. 협의 소익은 이제 가중처분 규정이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었을 때 구 판례는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소익을 부정했지만, 현재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가중처분할 위험이 현실적이어서 소익을 긍정했다. 그런 내용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 소익이 있으므로 이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 쟁점은 협의 소익이 핵심 쟁점이죠. 다음 이제 네 번째 줄을 참고로 보면,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피고가 불복 항소해서 추가로 정지된 바 없다는 말은 이 처분이 이제 소멸됐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지문이죠. 다음에 물음 2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첫 번째 질문 정도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제 사견으로는 좀 문제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첫 번째 질문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죠. 손해가 나니까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갑이 먼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 1월 처분이 위법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소에 미치는 효력, 기판력이죠. 후소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인데,
기판력이 만약에 미친다면 수소법원은 후소의 국가배상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전소의 위법성 인정에 구속되기 때문에 취소송의 법원에서 판단한 위법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속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죠. 없다. 절충설, 기판력 부정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인데 절충설이 다솔이죠. 인용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기각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질문이 애매해서 좀 수정한 부분이 밑줄이에요. 갑이 취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동시에 관할 권 있는 각각의 법원에, 이건 원문에 없는 내용 제가 추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송은 서울법원에, 국가배상법원 대전법원에 제기했는데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먼저 나왔으나 그 다음에 상소기한 내인 경우, 이것도 원문에 없는 건데 인용 판결만 나와서 대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송의 법원, 서울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죠. 왜? 별개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니까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심리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주기 위한 것이 관련 청구의 병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각의 법원에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 병합이에요, 병합.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상속인 내가 아니다, 확정됐다 이러면 전소가 이제 국가배상소송인데 이게 확정되었을 때 후소인 취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느냐. 근데 이런 거는 좀 심한 부분인데 기판력이 작용하는 관계는 동선모예요. 동일관계, 선결관계, 모순관계. 첫 번째 질문은 선결관계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문제되지만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판력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음 2번은 기판력으로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스다. 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참조 조문에서는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기준,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1차 위반했을 때는 정지 1월인데 2차 위반하면 2월 2배 가중한다. 가중처분. 협의소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1월 기간이 경고했느냐. 그래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효력과 실효 이 부분을 써주는 것인데 여기는 배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에요.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효과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안을 잘 포섭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년 2월 17일에 기간이 경고한다. 그 다음에 현재 24일 현재 기간이 경고돼서 소멸되었다. 법리는 뭐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기간이 도래하면 효력기간이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번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런 주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번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실효되고 동시에 정지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로마자 3번의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과 협의수익. 얘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자체는 A급이. 사안 해결 2번에 법적 성질은 얘는 행정규칙인데 이건 뭐 안 써도 되고, 양가로 2번에 현재 긍정설, 협의수익 긍정설에 의하면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대인적 구속력이 있어 강남적 구청장 A가 가중처분 2월을 발령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지 1월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을 협의수익이 있다. 이게 정확히 쓰셔야 돼요. 무리미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문제대로 하면 모호하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각각 다른 법원에, 제가 이제 문제 이렇게 낸 거죠. 각각 다른 법원에 제소된 경우, 그 경우에는 각각 다른 법이니까 관련 청구 병합도 아니고 다른 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법원이다. 관련 청구의 병합이니까 함께 심리에서 동일 판단, 다른 판단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소가 이제 국가배상소송의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근데 이제 기판력이 작용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다른 판단 할 수 있다. 4번의 사교는 이제 국가고시 좀 명백하게 출제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걸 해설하는 강사분들의 해설이 다 달라지게 되고 성격이 다투게 되니까 요 출제를 좀 명확히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3번 참고로 보시고 로마자 2번
취소성 인용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성에 미치는지 여부, 이게 핵심이고, 사안 해결, 삼설이 절충설이죠. 절충설.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미침으로 국가배상 후소 법령 위반에 대해서 취소성의 수소법원에서 판단한 처분의 위법성 인정했죠. 인용을 했으니까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 법령 위반을 인정해야 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예,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